인사드리겠습니다. 김경수입니다. 일단 논문은 FRTP 섬유 강화제 함유량에 따른 연소 특성에 관한 연구고요. 저는 이제 교수님 만나고 소방 기술사 땄고요. 그리고 교수님 밑에서 석사, 박사까지 마쳤고요.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너무너무 감사하죠. 평생을 이제 그 스승님을 이제 그리고 이제 정신적인 지주로 삼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라는 것만으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정말로 이제 정년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저희들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잘 복귀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교수님이 이제 건강한 모습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논문은 기본적으로 이제 개요하고 목적 그리고 실험 그리고 결과 그다음에 이제 결론으로 순서를 들어갑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은 이제 섬유 강화 플라스틱에 대한 어떤 연소 특성에 관한 내용이고요. 플라스틱의 장점은 이제 중량 대비 상당히 이제 강하다라는 것들. 그렇지만 이제 그게 또 화재나 어떤 연소의 특성에는 이제 상당히 취약하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요런 부분을 착안을 해가지고 어떻게 연소 특성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 차는 상당히 고가의 차량인 것 같은데 FRTP 그러니까 FRP로 만들어진 차량이죠. 탄소 차량이면 사실 이제 무게 대비 강도가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주선이나 첨단 물질은 이제 플라스틱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FRP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섬유 강화제에다 매트릭스에다가 어떤 이제 다른 섬유 강화제 그리고 이제 기타 부자재를 혼합함으로 인해서 플라스틱 특성을 이제 비약적으로 이제 향상시키는 그런 부분이 이제 FRP가 됩니다. FRP는 다들 알다시피 열 경화성과 열 가소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보통 지금 제가 요 논문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할 때는 열 경화성보다는 열 가소성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이유는 열 경화성이 최근에까지 이제 많이 사용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최근에는 이제 열 경화성 수지가 여러 가지 이제 가공이 용이하다거나 이제 생산의 속도, 이제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어떤 여러 가지 특징들에 있어서 지금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연구가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연소에 대한 어떤 이제 특징 부분은 이제 의외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초점을 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연구 계획 및 목적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그리고 실험은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매트릭스를 폴리카보네이트랑 나일론으로 놓고 섬유 강화제를 유리섬유와 탄소섬유로 놓고 그리고 유리섬유와 탄소섬유를 10%, 20%, 30%, 40% 했을 때 그때 나타나는 실험이 이제 기계적 특성이나 열적 특성, 난연성 그리고 연소성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양상 그거에 대한 이제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한 테스트가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외국 사례를 보면 실질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FRP의 어떤 물리적 특성 위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국내의 논문을 봐도 아주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한 10편 정도에 대한 부분만이 지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고 해서 진행이 됐던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험 재료는 매트릭스 수지로 폴리카보네이트와 나일론 그리고 섬유 강화제로 유리섬유와 탄소섬유 요걸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해서 그거에 대한 이제 성능 비교를 한 겁니다. 섬유 강화제는 보이시는 것처럼 유리섬유 그리고 탄소섬유 그리고 폴리카보네이트 나일론에 대한 이제 사진이고 그것들을 함량을 0% 이제 순수한 물질에서부터 10%, 20%, 30%, 40%를 섞어가면서 총 20번에 대한 이제 실험에 대한 경향을 파악을 한 겁니다. 요건 이제 매트릭스와 섬유 강화제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물성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요걸 섞기 위해서 매트릭스 수지와 섬유를 이제 유리섬유하고 탄소섬유죠. 섬유 강화제를 이제 압출기에 넣고 이제 교반을 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10%, 20%, 30%, 40%가 지금 정상적인 혼합이 될 수 있게 한 거고, 그리고 나온 10편을 나온 이제 칩을 사출기에 넣어서 원하는 형태로 만듭니다. 원하는 형태라고 하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실험을 지금 굴곡 강도, 굴곡 탄성률, 그리고 인장 강도, 그리고 인장 연신율, 그리고 열변형 온도, 그리고 난연성 측정을 하기 위한 시편으로 만듭니다. 그게 이렇게 시편이 이제 제작이 된 거고요.
그리고 추가로 그 열적 특성을 보기 위해서 이제 콩칼로리미터 시험을 이제 다시 진행을 했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게 이런 이제 콩칼로리미터에서 기본적인 시편을 다시 생산을 해서 요걸 가지고 이제 그 장비를 사용해서 테스트를 한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실험 결과를 보시면 되고요. 비강도인데 단위 단위 밀도 인장 강도를 이제 밀도로 나눈 값이고, 이게 얼마나 경량이면서 강도가 세냐의 특징을 지금 보기 위한 거고, 이 실험 결과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건 이제 순수한 물질이고요. 나일론에다가 폴리카보네이트에다가 유리섬유를 섞었을 때 맨 마지막 맨 아랫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나일론에다가 탄소섬유를 섞었을 때 인장 강도가 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비강도가 이제 점진적으로 향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열 변형 온도죠. 일정 온도에 어느 정도의 온도에 도달했을 때 플라스틱의 변형이 생기는지를 보기 위한 실험이 열 변형 온도에 대한 실험이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섬유 강화제를 함유하지 않았을 때 폴리카보네이트가 나일론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습니다. 근데 여기에 섬유 강화제를 함유를 시켰을 때 폴리카보네이트는 보이시는 것처럼 폴리카보네이트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거의 일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일론에다가 섬유 강화제를 집어넣었을 때 이 열변형 온도는 거의 2배 이상으로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난연성 실험이고요. 난연성 실험은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폴리카보네이트에다가 글라스 파이버를 넣었을 때 함유량이 30% 이상이 되면 난연성이 V0 등급으로 떨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난연성이 이제 가장 좋다는 거고요. 그거는 마찬가지로 나일론에다가 글라스 파이버를 섞었을 때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나머지는 난연성이 V-2 등급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난연성 테스트할 때의 기준이고, 이런 식의 어떤 실험 위에다 세워놓고 밑에다 이제 불을 붙였을 때 이게 이제 어떤 양상을 몇 초 안에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확인한 테스트였던 거고요. 요거는 이제 연소 시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콩칼로리미터를 테스트하기 전에, 이 부분은 콩칼로리미터를 들어가기 연소 시험하기 전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밑에 부분은 연소 시험이 끝난 상태에서 본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섬유 강화제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형태의 어떤 일정한 형태를 그대로 유지를 시키고 있고요. 부피에 대한 변화도 딱히 없었습니다. 이거는 타임 투 이그니션 테스트입니다. 이제 착화 지연 시간에 대한 부분이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폴리카보네이트가 나일론에 비해서 훨씬 더 기본적으로 이제 TTI 값이 높고, 여기에 섬유 강화제가 함유할수록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 실험은 이제 히트 릴리즈 레이트죠. 열방 출량 시험이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함유량이 증가할수록 HRR 값은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나일론이 상대적으로 열 방출량이 더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섬유 강화 피크 히트 릴리즈 레이트죠. 최대 HRR 값, 최고의 HRR 값을 지금 나타낸 거고, 보이시면은 섬유 강화제 미함유 시의 최대 열 방출량은 나일론이 이 부분입니다. 810kW, 단위 면적당 810kW가 됐었고요. 그리고 폴리카보네이트가 230kW 단위 면적당, 그래서 이제 나일론이 이제 약 3.5배 정도의 pH-RR 값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여기에 섬유 강화제를 10%, 20%, 30%, 40%를 이제 집어넣으면서 경향성을 파악했을 때, 섬유 강화제 함유 시에 함유량이 증가할수록 pH-RR 값은 감소한다라는 거, 그리고 나일론 값은,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나일론의 변화율은 급격하게 지금 더 떨어진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섬유 강화제 HRR 값에 이제 서로 이제 동등 비교를 한 부분이고요. 섬유 강화제가 미함유되어 있을 때 열 방출량은 처음에 이제 착화했을 때 나일론 같은 경우는 HRR 값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한 200초 정도 지났을 때 이제 또 급격하게 떨어지는 양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나일론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폴리카보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낮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지금 기본적인 이제 특성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섬유 강화제를 함유를 시켰을 때 폴리카보네이트에다가 이제 40%의 유리섬유랑 탄소섬유를 섞었을 때 이
값 자체 그 HRR 값이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나일론에도 똑같은데 나일론에서 떨어지는 것들이 이제 더 크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것처럼 함유량이 40%까지 증가됐을 때 그 착화 온도 그 TTI는 길어지고요. THR, PHRR, HRR 값은 낮아져서 화재 억제에 영향을 이제 미친다고 볼 수 있었고요. 난연성은 유리섬유 30% 이상 함유했을 때 그 V0 등급을 보였고 나머지는 이제 그 V2 등급을 나타냈고요. 매트릭스는 폴리카보네이트의 경우에 열변형 온도가 2배 이상 상승했지만 나일론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는 없었고요. THR 그리고 PHRR, HRR 값은 그 섬유 강화제보다는 매트릭스의 기본 특성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교수님께서 저를 이제 지도해주고 이끌어주신 거에 대해 정말로 이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표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많은 질문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꼭 질문해야겠다. 하나, 둘 정도만 짧은 쇼트 퀘스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나 하나 정도는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예, 부탁드립니다. 연구하신 자재가 소방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번 단가가 단가율이 어떻게 변할지 혹시 계산해 보셨는지. 원래 연구는 이게 좀 다르죠, 경제성하고. 근데 기본적으로 탄소섬유 자체가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특징 중에 하나는 연소 특성으로 봤을 때는 탄소섬유보다 유리섬유가 훨씬 더 나은 걸로 나타나고요. 그 부분은 이제 경제성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탄소섬유는 불에 탑니다. 근데 유리섬유는 이제 불에 타지 않기 때문에 아까 보였던 것처럼 난연성이 그 3등 그 V-1이 나왔던 거는 그 매트릭스의 종류에 상관없이 유리섬유를 30% 이상 넣었을 때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제성으로 본다고 하면 그 매트릭스에 뭔가를 넣어서 그 플라스틱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유리섬유가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